전국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단기에서 영어 강의를 하게 된 이충건입니다. 전국에는 저를 아는 학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를 모르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수능 사이트, 모든 사이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저를 능가한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메가스터디에서 들어가자마자 1위를 하고 대표 강사로 있다가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나와서 제우스 에듀 제 사이트 학원을 만들어서 9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제 성공했죠. 그리고 공무원은 방문각에 들어갔습니다. 3년 전에 들어가서 1위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는 공단계에서 또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또 강의를 해오게 된 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 공무원 시험 자체가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신유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수능 시장에서는 이미 5년에서 7년 전에 나왔던 것이고 푸는 방법이 너무나 완벽히 정형화되어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정답이 아주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수능 시장에서 6등급, 7등급 받다가 1등급 또는 만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 모든 사이트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노량진에서 강의를 할 때도 노량진 현장에서 저를 능가하는 선생은 없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재를 받겠죠. 사실입니다. 이제 그 공단계에서 여러분하고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쁜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영어라는 늪에 빠져서 정말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너무 양이 많고 길어요. 그렇게 배우면 정말 누구도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년 동안 영어를 하고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게 머리가 나쁘거나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똑같은 나라, 일본, 북한. 일본은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죠. 북한이 두 번째고 우리가 세 번째죠. 근데 일본에서 배웠던 그 영어 방식 그대로 일제시대 방식을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어와 어순이 전혀 달라서 못하는가? 아닙니다. 핀란드는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하고 쓰고 읽을 수 있는 게 전 국민의 84%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의 어순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일제시대 이전에 개화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정말로 잘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보시면 그 기록을 보시면 영어를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잘못 배우게 된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커리큘럼이 되게 간단합니다. 자, 다른 분들하고 대비해서 간단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로 영어는 간단합니다. 영어 정말 간단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 반신반의합니다. 왜?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 번 강의를 듣고 따라와 보면 다 정말로 시체말로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그동안에 배웠던 것 때문에 울분이 터져 합니다. 학생들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Back to the Basic인데 이거는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 3, 4, 5 다섯 단계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정말 영어 1도 모른다 하면 저기부터 해야 되죠. 저기에는 가장 기본부터 영어를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제가 강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스텝 2인데 이 한공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비법이라고 우리 회사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고 여기에는 구문 독해편하고요. 업법편 책 딱 2권이에요. 2권. 두껍지도 않습니다. 이 2권 안에 그냥 다 있어요. 진짜 다 있어요. 없으면 저는 벌써 망했겠죠. 검증이 안 되면. 진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스텝 3에서 기출 200제, 기출 풀어야 되죠. 기출을 풀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 스텝 4가 실전 220제입니다. 올인원. 실전은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 거의 다 적중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지 않은데
적중을 해내야지 그게 진짜 적중이거든요. 이게 200제면 문법 200제, 독해 200제 요거는 문법 100제, 독해 120제인데 다른 분들이 강의하는 거 보면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다른 선생님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 이외에 다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많으면 절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개념이 다 깨져버립니다.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많이 안 풀잖아요. 책도 가볍고 뭘 공부해야 될지 아니까 책가방이 가볍잖아요.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배웠던 거 다 집어넣고 책 다 집어넣고 무겁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문제지는 맨날 쌓여 있잖아요. 그게 무슨 공부예요? 공부는 이 핵심 포인트가 머릿속에 딱 저장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그걸 다 응용해서 빼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구구단을 외워라. 곱하기 문제를 외우지 말고 구구단을 외우면 곱하기 문제, 첫 문제, 만 문제 다 풀 수 있다. 그럼 구구단은 한 바닥밖에 되지 않잖아. 그러면 개념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개념을 자기가 다 아는데 왜 틀릴까요? 개념을 배울 때 문제 푸는 방법과 같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배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최종점검 여기서 이제 동형 모의고사 여기는 현장하고 똑같이 들어가죠. 이렇게 5단계로 하면 끝납니다. 문제도 많지도 않고 시간도 적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딱 back to the basic은 뭔지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back to the basic은 뭔가 하면 구문과 문법과 독해가 한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책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배울 때 문법적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강의를 한다 치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바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석 위주의 강의입니다. 해석 위주. 다시 이야기할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to enter the government. 자, is my hope. 이런 문장을 만약에 이게 너무 쉬운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한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영어를 처음 접하면 헷갈리죠. 자, 군대 막 제대해도 영어 안 되잖아요. 이거를 to enter the government, 정부에 들어가다 해서 얘가 들어가다죠. 얘가 것이에요. 것, to가 우리나라 말로 것이라고 읽는 글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주어니까 은이죠. 은는이가. 그럼 정부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희망이다죠. 만약에 was가 돼 있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이었다죠. 이렇게 배우는 게 영어예요. 거꾸로도 되고 보세요. to enter라고 안 하고 만약에 여기에 entering 하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명히 옛날 방식은 동명사라고 가르치겠죠. 동명사 말 진짜 끝내주죠. 동사죠. 명사죠. 글자죠. 이거 뭐라고 해요? 동사적 성격과 명사적 성격을 가진 글자다. 동사적 성격은 목적어를 받고 명사적 성격은 주어 역할을 한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란다. 정부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희망이다예요. 그럼 to나 ing이나 똑같아요? 네. 그거 다르게 구분해서 시험 나오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또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관계대명사 이런 말 들어봤죠?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런 말 들어봤죠? 자 보세요. The man who learns English 자, will be happy.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또는 뭐 who가 아니라 whom이라고 해도 되죠. whom, who I love라 해볼까요? 자, 보시면 그러면 who 다음에 동사잖아요. 배우다. 배우다 동사죠. 그럼 영어를 배우다 해서 who가 있으니까 영어를 배우는 해서 니은이에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되죠. 또 보세요. whom 다음에 주동이거든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하는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행복한이죠. 비동사는 하다 돼요. 하다.
비동사고 주격 보호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행복하면서 행복하다죠. 여기 일 것이다지.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요. 할 것이다.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부채소식이에요. 또 보세요. 봐요. 자, the cell phone이라 해볼게요. 내 모든 강의가 다 이래서 휴대폰이죠. 휴대폰. 여기다가 producing이 맞냐? 여러분, produced가 맞냐? 이렇게 질문하겠죠. 자, in America 이렇게 질문하겠죠. 이게 무슨 문제예요? 분사 문제죠. 출제율 100%.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율 넘버 1이 분사, 넘버 2가 관계대명사예요. 뒤에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만 알면 다 문법 문제는 순식간에 찍어요. 근데 그거보다 독해가 더 중요해요. 독해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문법 한번 해보세요. 답이 얘죠. 얘 틀렸죠. 이게 순식간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이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예요. 지금 재밌어요? 그러니까 능동 진행 수동 완료라는 말을 하는 순간 끝나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얘가 동작을 하고 받는 거니까 능동이고 수동이죠. 그 말을 틀린 건 아닌데 비효율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들만 영어 잘하는데 누구나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작을 직접 하면 ING고 받으면 PP예요. 이거 이상 없어요, 그냥. 그러면 생각해봐요. 순식간에 휴대폰이 생산해요, 생산돼요. 해요, 돼요. 되지. 그럼 이거 틀린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생산되는 휴대폰이에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휴대폰은 is not bad.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나올 거 예측하면 돼요. 너무 쉬워가지고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이거는 지금 강의하는 거 이거 있죠. 이거는 내 전체 강의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 돼. 이게 제일 어려워요. 다른 거 훨씬 더 쉬워요. 만약에 제 강의를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분사 강의 또는 관계대명사 강의 또는 좀 어려워하는 가정법 강의를 들어보세요. 가정법 강의를 듣고 복습 한 10분만 해보세요. 10분만 딱 집중해서 하고 나서 시중에 있는 공무원 문제, 토플 문제, 토익 문제, 가정법을 펼쳐서 답을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할 말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이거였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고 이충관 제우스가 왜 저렇게 잘난 체 하는지 금방 수긍이 갈 거예요. 같은 편이 될 거라고요. 지금은 막 잘난 체 하니까 막 짜증나죠. 그런데 딱 강의를 들어보고 답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저와 같은 편이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동안에 배웠던 것에 대해서 막 죽을 만큼 힘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독해도 다 가르쳐요. 기본 독해. 그러니까 문법과 구문은 정말 진짜 딱 기초로 가르치죠. 기초인데 거의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구문은 주어 동사의 생성 원리예요. 이게 문장이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 후치 수식 배우고 요거 동사의 특성 배우면 그냥 끝나요. 구문은 끝나잖아요. 그러면 구문들이 이렇게 막 모여있죠. 모여있으면 뭐가 돼요? 문단이 되죠. 이게 독해잖아요. 그러면 고시영어에서 문단을 이해하면 답이 다 찍히잖아요. 문단이란 거는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1문단, 1주제, 1요지, 1필자의 주장, 중심 내용 찾기예요. 주제 찾기, 요지 찾기, 필자의 주장 찾기, 빈칸 추론 전부 다 중심 내용 찾기예요. 그 방법이 전체 다 읽고 찾으면 시간이 없어요. 못 풀어요, 다.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시험이죠. 여러분 실력 테스트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떨어뜨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속임수를 쓰겠죠. 그 속임수를 미리 알고 공부를 하면 절대 안 틀리죠. 수강평을 한번 보세요. 수강평을 보고 정말로 뭐 좋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20, 30점에서 40, 50점에서 100점 받았습니다가 어디에 제일 많은지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독해 문단이란 거는요. 이 시작 부분에 통념을 제시하잖아요. 통념이란 말은 세상에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지구는 둥글다예요. 그러면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렇게 안 해요. 지구는 둥글다 해놓고 그러나 한 다음에 아니다, 네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통념을 반박한 게 정답이에요. 이거는 기본이고요. 질문을 하는 문장을 딱 던져놓고 우리한테 질문은 물음표 찾거든요. 물음표 보자마자 바로 대답이 있어요, 밑에.
물음표 나오고 대답하는 게 바로 문답법이잖아요. 소크라테스부터 하던 거. 그 문답법으로 답 짓고, 빈칸추로는 빈칸이 중간에 있으면 뒤에 답 있고, 빈칸이 시작 부분에 있으면 아래쪽에 답 있고, 이런 건 사실 옛날 방식이고요. 수능에서도 거의 통하지 않는 옛날 방식이고, 모두 문제가 중심 내용의 논리 전개를 찾는 방법이에요. 이 논하는 거죠. 말하는 거. 이치. 논하는 이치. 그러니까 논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정말 어려우면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거든요. 이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다 합치면요. 수능만 하면 40만 명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공무원 시장 전체를 다 합쳐도 지금 이거 실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이거 쉽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영어 때문에 여러분이 발목 잡힌 일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자, 이걸 좀 내가 많이 설명했어요. 다른 거 다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여기에 구문, 문법, 독해를 다 가르칩니다. Back to the basic이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인데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요. 요걸 건너뛰세요. 그러면 이걸 건너뛰게 되죠. 그러면 4단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컴팩트한 커리가 봤어요? 못 봤죠? 저는 수능 시장에서도 이렇게 해서 전국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공무원 시장도 충분하죠. 더 잘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심화 과정인데 저는요. 기본 따로 심화 따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기본 할 때는 잘 됐는데 약간 어려워지면 다 무너지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자꾸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잘 안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반드시 공부는 기본과 심화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강의할 때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강의를 해서 기본을 이해하자마자 바로 심화를 건드려서 거기서 공고히 하는 게 저 강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책은 얇고 내용도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거는 한공비죠. 대한민국 공무원 비법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문 독해 책 2권밖에 없어요. 이걸 같이 묶어놨기 때문에 이 2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법 강의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그대로 하는데 여기는 Back to the basic 하고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양이 체계화되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먹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컴팩트 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문장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딱 그것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법과 이거 문제도 다 들어있습니다. 문법과 구문 독해 이거를 끝내면 됩니다. 구문 독해는 구문은 공부를 하자마자 독해 안에 어떻게 들어있는가 이 심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 강의 중에서. 일단 기본입니다. 근데 요거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로 넘어갑니다. 기출은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기출을 모르면 그동안에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 건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기출이라고 해서 막 7년, 8년, 9년 전에 거 풀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무 옛날 거 풀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 건가 그 방향이 같은 걸 풀어야 돼요. 그리고 중복되면 안 돼요. 이 문제 저 문제 막 중복되면 안 되고 중복되지 않은 엑기스 그 포인트 문제만 딱 잡아서 그냥 틈날 때마다 반복만 하면 절대 기출로 망가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전입니다. 이 실전이 기출에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사람들은 그래 물어보죠. 선생님 기출과 실전의 차이가 뭔가요? 하죠. 기출은 이미 출제된 거고 실전은 앞으로 출제될 겁니다. 그러면 기출 공부할 필요 있나요? 네, 있죠. 그러면 만약에 처음 강의를 접한다면 시험이 막 한두 달 남았는데 그럼 실전부터 봐야 되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앞에 거 아무것도 안 봤는데 실전 봐도 될까요? 제 강의의 특징이 그거예요. 일단 시작 부분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강의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강의를 많이 들었던 애들은 그 학생들은 강의 내용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훨씬 더 단단해지고 재밌어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입장에서 강의를 듣게 돼요. 1등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올해는 안 되겠다 내년을 바라보자 이렇게 안 하고 아 올해 해도 한 2-3달 해도 한번 해볼 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강의를 하고 실제 실력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강의라는 게 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강의를 그동안에 쭉 들어서 자기가 뭐가 개념이 빵꾸나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부분이 개념이 빵꾸 났는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잡아가세요. 그렇게 되면 진짜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220제, 문법 100문제, 그럼 100문제만 풀어도 되나요? 그게 어떻게 100문제예요? 한 문제가 나오면 밑에 번호가 4개 있잖아요. 옛날에 서울시는 5개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답만 찍어요? 거기에 1, 2, 3, 4가 있으면 각 번호마다 문법적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을 꼭 듣고 따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딱 220제 또는 200제만 풀어도 2만 문제를 푸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2만 문제 풀으면 합격 못 합니다. 암만 풀어도 안 됩니다. 그럼 많이 풀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자, 이게 실전 220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동형 모의고사는 시험과 가장 유사한 난이도로 문제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현장하고 똑같이 그 OMR 카드에서 시험 칩니다. 시험을. 우리 감독관이 이렇게 들어가서 회사 직원이 감독이죠. 감독 들어가서 정확한 시간 재고 시험을 치게 해요. 그럼 시험을 치자마자 바로 이제 해설을 하죠. 제가 해설을 하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느낌이 올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공부를 이렇게 했잖아요.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현장에 딱 갔을 때 마치 강의를 들었던 바로 그 순간처럼 느껴져야 돼요. 이게 답이 바로 확확 보이는 그런 걸 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내가 좀 팩트 폭력을 하면서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1등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100점 맞아본 적 한 번도 없잖아.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 모르겠네. 공부하는 방법 모르는데 왜 자기 방법대로 자꾸 고수를 하냐. 그래서 계속 1등을 못하는 거고 100점을 못 맞는 거다라고 수능 시장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틀리고 나름대로 떨어지고 나름대로 자꾸 굴러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쟤한테 딱 배워서 제 제자가 되면 이게 여러분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국 1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국 1등이란 말이 그냥 막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니죠. 이게 아닌데 그런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이 많은 교수님들 앞에서 큰일 날라고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사실이고,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배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목적지까지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강의를 해서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도달해 놓겠습니다. 늘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안겨준 적이 없다라고. 이것이 3년 전에 이야기했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실제 배신을 안겨줬으면 지금 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저를 믿고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익숙하지 않다, 강의가. 당연히 익숙하지 않죠. 익숙한 강의가 뭔데요? 영어를 망가뜨리는 강의잖아요. 아무래도 영어가 안 되는 강의죠.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을 현대에 데려다 놓고요. 택시를 태우거나 비행기를 태워보세요. 익숙한가? 그래도 택시나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빠르겠죠. 안 익숙하다고 해서 말 타고 가거나 걸어가면 안 되겠죠.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제 강의를 따라와서 영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 시험에 해당되니까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수업 시간에 또 강력한 어떤 그런 힘과 에너지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